예, 오늘 두 시장 모두 반등 상승입니다. 코스닥이 1.2% 오르면서 반등 강도를 오늘은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죠. 끝날 때까지 봐야 되지만 모든 흐름이 강합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에 한 번씩 뵙는 게 즐겁고 기대됩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 투자의 기회들이 있는데요. 예,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 폴더블 폰 시작이 이제 또 대격전이 시작됐다. 부품주를 보자는 건데요.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이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백악관하고 지도자 정치인들이 두 번째 만났는데 글쎄요. 두 번째 될 걸로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았겠죠. 그죠? 시간을 끄는 문제인데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협상 체결될 거라는 것을 다 이제 컨센으로 깔고 가고 있는 그런 기본 장은 전제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공화당도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하는 거를 큰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세부 사항으로 어떤 인프라 관련된 어떤 법안을 포함해서 넣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부채 한도 협상의 어떤 그런 이슈를 봤을 때 2011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하도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과거에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봤더니 그때 이 시장이 엄청나게 조정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미국장 같은 경우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타결 협상 전부터 했을 때 한 15% 정도 S&P가 조정을 받았었고요. 타결 이후에 이제 그러면 시장 좋아지겠지 했는데 타결 이후에도 한 두 달 동안 한 12% 정도 또 지수 조정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해마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2011년이 가장 큰 노이즈가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11년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협상 타결을 전후로 해서 노이즈가 있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타결이 되면 그다음부터 급등을 해야 되는데 타결 이후도 약세를 보였다는 건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그럼 이게 타결 이후에도 이게 진짜 좋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결된 이후에 사실 그때 당시에 타결 전에 이미 이제 일부 관공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임금도 이제 지불이 지연되면서 셧다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타결된 이후에 주요 신용 등급이 미국의 신용 등급 자체가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었고 특히나 그때 당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면은 8월 1일에서 8월 9일까지 지수가 17%가 조정받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타결 당일에 봤더니 타결 당시 8월 8일로 기억하는데 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7%,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3.8% 정도에 끝났고요. 그 다음 날에는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한 9.8%, 거의 10%가 장중에 빠졌었고요. 종가는 한 4% 정도로, 마이너스 4% 정도로 끝났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한 상당 구간 이제 행보했던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때와 지금과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어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문제는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자체로도 굉장히 큰 노이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지출을 줄이느냐 아니면 늘리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인프라 관련된 사업들이 정부의 어떤 지원금으로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연관된 게 많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성장주들의 조정이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좀 조정이 좀 더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부채 한도 협상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전 노이즈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체결된 이후에도 우리가 그럼 체결됐으면은 그럼 6월 장 좋아질 거야. 그러면은 좀 이제 하반기부터도 좀 좋아지겠구나라고 우리가 너무 이제 기대하고 있죠. 기대치를 높이는 것보다는 그 이후의 전후 상황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왜냐면은 과거의 어떤 데이터가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8월 1일에서 9일까지 우리나라 지수가 17% 조정받았다는 거는 휴일도 껴 있었기 때문에 본다고 하면은
그 조정폭이 엄청나게 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좀 우리가 지금 장 자체는 좀 역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만 타결돼 봐라. 이제부터는 달리자 이런 분위기인데 그것도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주변 상황을 좀 봐야겠네요. 부채 협상이 2011년에 타결 이후에 왜 주가가 빠졌나 말씀하신 것처럼 타결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지금처럼 노이즈를 끌면서 결국은 타결되고 S&P가 신용등급 내렸고 그죠? 맞습니다. 그 영향이 있었고 2011년은 또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던 해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부채 한도는 해결될 것이요. 그러나 너무 또 낙관적으로만 보지 말자고 스탠스를 주셨고요. 종목 얘기, 기업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폴더블 접는 스마트폰이죠. 폴더블 폰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네, 폴더블 시장이 본격적으로 구글도 지난번에 폰 낸다 그러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개막이 되는 건지 또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이미 뭐 언급드렸던 종목들입니다. KH바텍이랑 파이nem텍. 자, 이제 사실 이 두 종목은 리뷰식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시장 자체 보면은 실적이 쇼크가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서프라이즈가 나는 종목들은 사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경험상 봤을 때는 실적이 나오면 일단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일단은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어떤 뭐 차익 매물이 나오지만 그 다음 날이나 보면은 연속적인 시세가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불황기에서 성장하는 회사가 적다 보니까 시장에 좀 더 매수세가 모이는 것 같고요. 앞으로 성장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반기부터 말씀드리는데 IT 쪽에서는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한 IT 쪽은 역시 하반기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구간까지는 좀 약간 답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신에 IT 쪽에서 확실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역시 폴더블 쪽.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 스마트폰에서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 프리미엄 폰이라는 것이 완전히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연초에 폴더블 말씀드릴 때 요즘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아이폰을 이제 프리미엄 폰으로 다들 인식하면서 아이폰 사달라. 제 아들도 아이폰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삼성폰 좋은 걸 사줘도.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의 아이폰이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셋업체 입장에서는 애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같은 범주 내에서 경쟁은 더 이상 힘들기 때문에 폼팩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폴더블 시장이 가속화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종이 나왔을 때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두 구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발매 어떤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공개 이후에 판매율을 보면서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지금 삼성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폴드랑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7월 중순에 공개하겠다고 확정을 한 상태고요. 8월 초중순에 이제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멘텀 구간이 오는 것이고, 통상 이렇게 공개하기 전에 보면은 그럼 공개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발주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분기 전부터 발주가 돼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KH바텍이라든지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2분기에서 3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이제 모멘텀이 이제는 반영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폴더블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KH바텍과 파이nem텍 말씀드립니다. KH바텍은 이 접히는 부분에 외장 힌지. 근데 외장 힌지가 이번에 새로운 모델 나오는 거에서는 마진이 더 좋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물방울 힌지가 되면서 이게 접히는 부분을 접는 부분이 이제 주름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 물방울 모양으로 좀 더 커브를 그리면서 이제 접히는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마진을 좀 더 많이 받고, 그리고 OP 마진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Q는 늘어나기 때문에 뭐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삼성전자의 독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장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장 힌지 안쪽에 접히는 거, 그러니까 메탈 플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이nem텍이 물론 지금 최근에는 그 파이nem텍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커지면 지금은 그 이원화 이 벤더를 여러 개를 두거든요. 그래서 이원화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뭐 상당 부분을 파이nem텍이 가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추후에는 아마
외장인지 쪽도 일부 들어가는 그런 얘기로 지금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게 뭐냐면 확장성. 왜냐면은 삼성 SDC를 통해서 이 메탈 플레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폴더블의 어떤 채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삼성 SDC를 통해서 중국 업체로 나가는 중국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7월 중순까지 있는 어떤 폴더블 신규 모델에 대해서 모멘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이 만약에 조정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단위에서 좀 모아가시는 구간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2분기부터 지금 이미 이제 실적이 매출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그러면 하반기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에서 우리가 좀 조종시에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로는 KH바텍과 파이넴텍을 지금부터 또 역시 여전히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힌지 기업 2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주가 한번 보여주시면요. 목표가하고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파이넴텍인데요. 파이넴텍은 수익이 지금 말씀하시고 4월 26일 날 이후에 수익이 나고 있고요. 목표가는 13,0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KH바텍도 3월 22일 날 방송하셔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24,0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네, 폴더블 폰 관련 리뷰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새롭게 소개해 주신 히든 밸류 종목은요. 네, BH입니다. BH. 네,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시장 자체는 전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하시기보다는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받은 종목들, 그 중에서 성장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의 반대로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성장주는 지금 당장 실적과 매출과 실적이 안 나와도 성장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것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아진다는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듯이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감익되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IT 업종이 그런데 근데 그 감익이 올해의 감익뿐만이 아니라 내년도도 안 좋아질 것을 이미 주가는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기대감이 생긴다고 하면은 기대치가 없는 섹터에서 어떤 전혀 기대치가 없는 섹터에서 성장이 나오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은 주가는 바닥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냥 애플의 어떤 그런 성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1분기 실적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한 부분은 이제 없는 것 같고요. 앞에 저희가 폴더블 얘기했는데 BH는 폴더블은 아니고 주로 이제 PCB 쪽인 거죠? PCB 쪽인데 이제 네. 애플 쪽으로 주로 들어갑니다. 네. 특히나 애플 아까 폴더블 쪽 얘기 말씀드리면서 네. 프리미엄 폼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애플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태블릿 PC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다시 또 성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주요 부품을 제공하는 벤더들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애플의 어떤 디스플레이용 이 매출 전망 보면은 지금 1분기가 이제 바닥 기점으로 해서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특히 이제 2분기부터 이 북미향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애플의 이제 신규 모델이 이제 하반기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상반기부터 매출 발생이 된다는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폰의 어떤 모델별 이 누적 출하량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11 시리즈, 12 시리즈 아이폰 10이 나왔을 때는 교체 수요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교체가 많다 보니까 13에서 14 시리즈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물론 이제 14 시리즈가 나왔을 때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15 시리즈는 교체 수요도 존재하고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나올 것이다. 15 시리즈는 특히 15 시리즈는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15 시리즈는 좀 글로벌리하게 그 전작 대비했을 때는 성장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건 태블릿 시장 점유율 말씀드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블릿 역시도 아주 저가로 쓰는 그러니까 우리 범용화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뭐 삼성이라든지 그 외 중국 제품들을 쓰지만 개인들이 쓰는 아니면 고사양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주요 밴드로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는 BH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기준으로 뭐 지금 주가가 뭐 거의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분기 실적 나왔고요. 2분기부터 아마 이제 애플이랑 신규 모델에 대한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로 본다고 하면은 예. 지금부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우리가 좀 바닥 대비했을 때는 좀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량용 전장 쪽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올해 이제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커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매출 대비했을 때는 아직 그 영업이익이 이제 BEP가 되진 않는데 차량용 배터리 쪽 지금 FPCB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차량용 전기차는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그 계속 매출이 점점 커지면 이 부분에 수익 전환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차량용 배터리 부분의 어떤 FPCB 쪽에 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내년 정도의 그림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애플의 신규 모델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내년에는 차량용 쪽에서의 성장까지 같이 겸비한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상당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1,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1,300억이었고 올해는 한 1,2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감익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 흐름이 다시 한 1,400억, 1,500억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사실은 그 안 좋은 이런 분위기까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애플의 어떤 신규 모델의 어떤 출시 일정을 보시면서 네.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얘기해 주시고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추가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목표가는 한 28,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어떤 애플이 이제 출시됐을 때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2만 원 정도로 잡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은 흐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질문 드릴 게 이제 애플 관련주 하면 LG노텍하고 BH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애플은 뭐 대단하죠. 근데 LG노텍은 사실 밑에서 좀 돌아섰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못 돌아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데 뭐 이거를 이제 올라가는 걸 사면 되지 사실은 올해 실적도 아닌 내년 실적까지 보면서 미리 좀 사서 보초쓸 필요가 있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예, 아까도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폴더블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네. 신규 모델의 공개 일정과 판매 일정이 잡히면 주가는 선반영된다. 왜냐면은 이미 그 전 분기부터 발주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한 8월에서 9월 정도로 이제 출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요. 뭐 글로벌하게 일단 그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됐건 간에 그동안에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1,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연한 이야기들이 네. 뭐 올해 어차피 뭐 아이폰 하반기에 나온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까도 LG 이노텍 말씀해 주셨지만 LG 이노텍도 먼저 돌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LG 이노텍이 대장주인데 LG 이노텍이 빠지는 상태. 감익이에요, 비슷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사실은 LG 이노텍을 할지 BH를 할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주가 상승률 부분에서는 항상 보면 BH가 올라갈 때는 좀 더 세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BH를 좀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이제 분기 실적을 조금 더 연간 실적보다도 조금 쪼개서 2분기나 맞습니다. 3분기 실적을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 또 히든밸류 종목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